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거를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지금 코드를 좀 작성하고 있는데 자, 이 코드의 실행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실행을 안 시켜놓고 나온다고 하고 있었네요. 자, 이렇게 이거는 이제 프린트 ln 대신에 프린트 f를 사용했을 뿐이고요. 좀 전까지 방금 해봤던 방식과 똑같은 건데 자,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제 이제 디스를 생략해도 되는 상황과 생략하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짚어본 적이 있어요. 이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에, 이 메서드 안쪽에 지역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다면, 얘랑 똑같은 이름으로 지역 변수가 있다면 그때는 디스를 생략했을 때 얘를 찾아가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땐 디스를 생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그거에서 하나 더 나아가 볼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걸로 봐도 상관없는 거니까. 자, 지금 딱 그 상황이죠. 번호는 얘를 찾아가지 못하고 얘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봤을 때 1번 자동차가 아니라 10번 자동차라고 결과가 나오게 될 건데, 자, 여기서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는 이거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에러가 나고 있는데, 에러가 난 걸 생각하지 말고 뭐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작업을 했을까요?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 안쪽에서 번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애랑 이름이 같긴 같은데 그 번호라는 애한테 안에다가 제가 지금 뭐 넣으려고 해요? 번호를 넣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번호는 얘예요, 얘예요? 누굴까요? 일단 색깔로 봤을 때 얘 같지 않아요? 파란색은 아니니까 얘는 아닐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얘였다면 에러가 날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만약에 얘가 맞다면 그걸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에러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파란 색깔도 잘 변했죠. 하이라이팅도 잘 되고 있고. 근데 이 디스가 사라지면 에러가 나면서 색깔이 갈색이에요. 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얘를 바라보고 있어서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거 에러 내용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호라고 하는 지역 변수는 초기화된 적이 없대요. 초기화된 적이 없다라는 건 변수를 선언한 건 인정을 해준 거죠. 변수 자체가 없었다라면 이 에러가 아니라 너 이런 변수는 애초에 없어, 뭐 resolve the variable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초기화한 적이 없대요. 그렇다라는 건 선언까지는 성공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드를 뭐야 사라져? 사라져봐. 다시. 됐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변수 선언과 초기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했었죠. 자, 얘는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하는 이 작업 속에서 사실상 코드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선언이 완료가 돼요. 이 한 줄이 완벽하게 실행이 돼서 선언과 초기화를 한 게 아니라 여기 시점에서 선언은 끝나요. 그리고 그 변수에 초기화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렇게 나눠도 결과적으로 똑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나눠놨든 합쳐놨든 선언은 선언대로 하는 거고 초기화는 초기화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방금 전에 이 상황, 얘는 지금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선언이 끝났어요. 지역 변수로 번호라는 애의 선언이 끝나서 얘를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변수로서가 아니라 값으로서 번호를 쓰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지역 변수 번호도 있고 전역 변수 번호도 있으면 누구랑 가까운 거예요? 지역 변수가 가깝죠. 그러니까 얘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선언밖에 안 했잖아요.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변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디폴트 값이 있다 그랬죠. 그럼 얘도 디폴트 값이 있었다면 int 타입이니까 0이라는 애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배우고 있는 건데 지역 변수는요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가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선언했습니다. 그쵸? 선언 문제 없어요. 초기화 안 했죠? 지금 이 번호 누구 바라봐요? 얘 바라보겠죠? 선언했으니까. 변수 자체는 쓸 수가 있으니까 초기화가 안 돼서 값이 없는 거지. 근데 그 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값으로서 쓸 수가 없어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얘 뭐라 그래요? 좀 아까 봤던 경우 초기화된 적이 없다. 근데 얘를 안 했다고 치고 얘가 지금 전역 변수 번호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얘 뭐라고 해요? 안 하죠. 지금 이 전역 변수는 우리가 초기화한 적이 있나요? 이거 지금 주석 걸어서 안 하게 된 거니까. 그럼 얘도 초기화 안 했죠. 근데 얘는 왜 뭐라고 안 해요? 심지어 얘는 결과가 나와요. 디폴트 값 0으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예요. 전역 변수는 우리가 한 클래스 내에서 어떤 메서드든지 간에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죠. 전역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변수니까. 그러면 자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번 메서드가 있고요. 2번 메서드가 있어요. 그리고 전역 변수가 하나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여기서 쓸 수도 있고 여기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화를 안 했어? 상관없어. 여기서 필요하면 네가 초기화해서 쓰겠지.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가 스스로 판단할 때 네가 어딘가에선 필요하니까 얘를 만들었을 거고 이 필요한 걸 가지고서 네가 필요한 곳에서 초기화를 해서 쓸 거잖아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초기화 안 했어? 근데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필요한 걸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그러면 내가 최소한 디폴트 값으로는 정해줄 테니까 네가 필요한 대로 바꿔서 써 라고 하는 게 전역 변수. 근데 지역 변수를 보세요. 뭐 1번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2번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지역 변수 A가 있대요. 이 지역 변수 A는 2번에서 쓰고 싶어도 쓰고 싶다고 해도 어차피 못 쓰죠. 이 1번 메서드가 종료되는 순간 이 지역 변수는 사라질 거니까, 죽을 거니까. 그러면 이 A라는 애는 개발자가 무조건 이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상황이겠네요. 무조건 이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근데 초기화를 네가 안 해? 난 이거 허용하지 않아. 가 되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 이 변수가 선언되어서 이 자리를 할당받고 막 이렇게 하는 메모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되고 안 되고에 대한 간단한 이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 이해를 지역 변수는 어차피 네가 이 메서드 안에서 만들었으면 네가 필요해서 만든 걸 거잖아. 근데 초기화를 안 하고 쓴다고? 아, 이건 네 실수야. 무조건 초기화해서 써. 가 되는 거고, 전역 변수는 여기서 쓸 수도 있고 저기서 쓸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해 주겠어? 그냥 내가 기본값만 넣어줄게. 네가 필요한 데서 바꿨어.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만들려고, 코드를 작성해 나가려고 하면서 좀 이렇게 흔하게 할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변수를 만들어요. x라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한테 값을 안 넣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해요. 안 되죠, 이거. 왜 안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지역 변수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여기서는 물론 얘는 좀 경우가 다르긴 한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얘는 좀 경우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초기화를 한 적이 없지만 쓰는데 문제가 없다. 지역 변수는 초기화를 안 하면 쓸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제가 A자동차 1이라고 하는 애한테 점이 찍혀 있으면서 달리다 메서드가 붙어 있을 때 지금 이게 변수라고 확신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얘는 변수일까요? 설계도를 말하는 걸까요? 얘도 둘 다 가능하겠죠. 확신할 수 없어요. 물론 이름은 얘랑 같아요. 근데 이거 자동차 타입으로 자동차라는 변수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수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이걸 가능하게 하고 싶다면 얘는 그때는 설계도, 즉 클래스한테 직접 말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을 이제 배워볼 거예요. 얘는 이제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스태틱, 이 단어 자체는요 검색을 해보면 정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태틱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그냥 정적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태틱을 사용해서 메서드를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애는 정적 메서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적의 의미는 뭐죠? 보통 정적, 동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적이면은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고정되어 있는 형태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고, 동적 같은 경우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것 같죠. 네, 맞습니다. 그 의미로 사용이 돼요. 정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얘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스태틱이라는 요소인데, 이 스태틱이라는 애를 사용해서 얘를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메서드 처음에 배울 때 접근 제어자, 스태틱 여부, 리턴 타입, 메서드명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될 규칙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접근 제어자 아직 몰라도 되고 스태틱 여부 아직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리턴 타입조차도 우리는 지금 현재는 보이드만 사용을 할 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지금 메서드를 어제부터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 자 이제 여기에다가 스태틱을 하나 붙일 거예요. 그랬더니 에러가 사라졌죠. 자, 이 스태틱 정적 메서드로 얘를 만들어 주니까 얘가 에러가 안 나면서, 지금 변수도 자동차라는 변수도 없어요. 지금 그 커서를 갖다 놓으면 하이라이팅이 클래스한테 되죠. 그러니까 얘한테 직접 말 걸었다 이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타입을 만들고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설계도를 기반으로
얘를 객체화 시켜야 돼요. 객체로 만들어내야 돼요. new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게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을 조작하거나 아니면 객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this라는 리모컨을 조작을 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객체 사용 방식이었던 게 맞는데 지금 좀 다른 방식을 하고 있는 거죠. 객체를 만들지 않고 설계도한테 직접 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배우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내용이 얘기가 나올 텐데, 나 지금 강사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얘기를 쭉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 한 문장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사실 큰 상관은 없어요. 다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 한 문장만 알고 계셔도 돼요. 근데 물론 제가 드리는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더 같이 하실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한 문장, 스태틱 메서드는 객체화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 new 어쩌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클래스한테 바로 어떠한 기능을 해달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우린 이미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메인이라고 하는 메인 메서드, 얘는 우리가 직접 타이핑한 게 아니라 자동 완성으로 만들어냈죠. 이 친구는요 그냥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져 있어요. 무조건이에요, 이건. 그래서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을 듣다 보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런 거 한번 넣어보면 얘는 실행이 잘 돼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방식, 이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보세요. 아까 눈치를 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스태틱 메서드가 되면서 얘가 에러가 사라질 때 이 글자가 살짝 옆으로 기울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얘를 안 만들면 이 상태에서 이 글자 서있죠 지금. 근데 얘가 만들어지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얘가 누워요, 살짝 옆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얘는 스태틱 메서드야 라고 지금 이클립스가 그냥 이런 글자의 형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커서만 올려도 어떤 애를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해주고 막 이런데 커서 올리면은 얘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표시해주는 것처럼 이 툴이 그냥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클립스라는 툴이. 좋은 툴이죠.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는 일반 메서드,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사용하던 메서드랑은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부분은 다르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되긴 되죠. 이거 빨간색 에러가 있나요? 없죠. 실제로 실행도 돼요. 근데 노란 색깔 줄이 생기면서 뭐라고는 하고 있어요. 얘가 뭐라고 하는지 보면은, 자, 이거 해석할 필요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번역기 가서 돌려도 되거든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정적 메서드는 정적으로 호출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정적 방식으로 액세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정적 방식으로 액세스 해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달리다라고 하는 메서드가 스태틱이 붙어버리면서 객체화하지 않고 그냥 클래스한테 바로 명령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얘는 객체화를 했죠. 그리고 객체화한 상태에서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너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면 굳이 객체화 해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목적이 약간 부합하지 않은 거 아니야? 약간 경고, 워닝 정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이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쓸 거면 사실 효율이 안 좋긴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보려면은 그림을 좀 하나 그려볼까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메모리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코드를 작성하고 이 코드를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이 메모리 영역 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가 스태틱 영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힙 영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는 알긴 알아야 되는데 깊게 이해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이 영역의 가장 큰 차이는 프로그램을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지금 뭐 자동차 타입으로 뭔가를 쓰기 위해 클래스를 만들어놨죠. 혹은 자바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클래스들이 있죠. 그런 클래스들 다 이 스태틱 영역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메서드 안에서 어떤 변수가 필요해서 만들거나 아니면 클래스에서도 최고 속력, 번호 이런 변수들 만들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변수들이 실제로 사용될 때 제가 이 얘기는 들었어요. 램에 그 실제로 변수들이 그 영역을 할당받기 때문에 쓸 수가 있고, 얘네들이 생겨났다가 뭐 메서드 끝나면 지역 변수는 사라지니까 실제로 생겨났다가 지워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메모리 관리가 되고 코드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변수들과 객체들 이런 애들은 다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어디 갔니 마우스? 얘네들은 다 이쪽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영역이 좀 달라요. 존재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이제 이런 변수, 객체, 이제 힙 영역에 만들어지는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 변수, 뭐 인스턴스 객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도 그냥 이제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니까 지금 당장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진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메모리를 고정으로 할당받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 컴퓨터에 있는 실제 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 조만한 네모, 램 보통 이렇게 세로로 좀 길게 생겼죠. 좀 작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램에 이제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간단하게 그냥 대충 보자면, 스태틱 영역은 보통 램의 상단 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힙 영역은 좀 아래쪽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영역이 좀 달라요. 자 여기서 이 클래스, 애초에 정의되어 있는 이런 타입들, 클래스들 이런 애들은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이 위쪽 램의 상단 쪽에 그냥 필요한 만큼 영역을 할당을 받아서 고정으로 박혀 있어요. 이 자리에. 그럼 얘네는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이 자리를 물었다가 언제 사라지냐면 프로그램이 끝나야 사라져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돌고 있는 와중에 얘네 위치가 바뀌거나 아니면 얘네가 갖고 있는 크기가 달라지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애초에 고정으로 받아버린 거니까. 그래서 정적이에요. 지금 이 스태틱이라는 단어의 표현, 정적, 움직이지 않는다. 예, 처음에 시작하면 여기에 고정으로 박힌 다음에 얘네는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어요. 정적 요소들이 다 이쪽에 위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방금 전에 해봤던 그런 스태틱 메서드들, 그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요? 걔네들도 스태틱이잖아요. 여기에 다 만들어지게 돼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위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스태틱적인 애들을 제외하고 힙 영역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런 변수와 객체들, 얘네들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면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뭐 객체도 변수도 막 만들어져요. 근데 얘네 쓸모가 끝났대요. 그러면 다시 사라져요. 또 다른 데서 또 뭐가 만들어졌대요.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많이 다 썼대요. 그럼 사라져요.
얘네들은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위치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크기가 변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가비시 컬렉터 있죠. V가 아니잖아. 이 친구가 이 힙 영역을 청소해요.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너 이거 이제 쓸모없지 않아? 이거 이렇게 두면 어차피 쓸모없는 거네? 하면 얘네가 한 번씩 다 물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할당을 받아서 쓰다가도 이 기능이 끝나기 전에라도 쓸모가 없어진 애들은 중간중간이라도 사라져요. 계속 메모리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친구는 얘는 힙 영역만 관여를 합니다. 여기에서 스태틱 영역에 뭔가 만들어졌는데 고정으로 받았는데 얘가 쓸모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얘는 사라지지 않아요. 얘는 정적이니까, 박혀 있으니까. 그게 스태틱 영역, 이게 힙 영역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좀 알아보긴 했는데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코드를 보고, 이 상황에서 객체화를 하지 않아도 클래스한테 직접 명령이 가능해서 이렇게 new 이런 과정을 안 해도 된대요. 스태틱을 붙이면. 그럼 사실 이거 보세요. 얘는 하나 이렇게 해야겠다. 자, 지금 달립니다라고 하는, 자동차 보고 달리게 해서 달립니다라고 하는 출력문을 얻을 때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하면 여기 한 줄, 여기 세 줄, 그쵸? 근데 스태틱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쓰려면 여기 두 줄, 여기 세 줄, 그리고 이런 객체를 만드는 과정도 필요 없고 변수도 심지어 안 만들어도 돼요. 이 스태틱을 사용할 때는. 그럼 누가 더 좋아 보여요? 누가 더 빠를까요? 이거 스태틱이 훨씬 빨라요. 실제로 우리는 변수를 얘는 변수를 만들어야 되고요. 선언을 해야 되고요. 그 변수 선언 뒤에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객체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리모컨을 넘겨받아서 연결도 해야 되고요. 그 리모컨을 눌러가며 메서드를 실행도 해야 돼요. 근데 스태틱의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변수 만들 필요도 없고요. 객체도 안 만들어도 돼요. 그냥 클래스한테 가서 야, 너 이것 좀 해줘. 끝. 얘가 당연히 빨라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얘가 속도도 빠르고 그 객체 만들거나 변수 만들 필요도 없다면 우리가 스태틱으로만 코드를 만들어서 쓰는 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이득인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이득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시 그림으로 와서 스태틱 메서드를 만들면 어디에,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상단에 고정된다고 했죠. 우리 메모리가 갖고 있는 램이 갖고 있는 용량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 모든 메서드가 스태틱으로 이루어졌다면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얘는 메모리를 다 채울 수도 있겠네요. 뭐가 되게 많다면. 그쵸? 근데 얘네는 중간중간에 사라지지도 않아. 내가 안 쓰는 타이밍에도 여기를 자리를 먹고 있을 거예요. 용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거 작업관리자에서 보시면은 이거 같이 나오는 거 없나? 크게 하면, 여기 나오고 있었구나. 여기 보이는 이 메모리 있죠? 얘가 100이 됐는데 100%가 됐는데 관리가 안 돼서 100%가 유지되잖아요. 한 10초 정도만 유지돼도 컴퓨터는 멈춰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실제로 서버 컴퓨터를 돌리다 보면은 이제 좀 서버에 무리가 가는 상황이 됐을 때 이 CPU랑 메모리가 풀로 차요. 얘가 더 이상 100%를 차가지고 여기서 관리가 되면 다시 내려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100%에서 고정되고 시간이 좀 흐르잖아요. 그럼 그 서버 컴퓨터 자체가 멈춰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럼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면 재부팅밖에 답이 없어요. 껐다 켜야 돼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메모리는 컴퓨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인데, 우리가 스태틱, 모든 기능을 스태틱으로 만들어 놨다? 불필요한 메모리에 대한 누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능인데 우리가 스태틱으로 다 만들어 놓으면 메모리를 이만큼씩 잡아먹고 있을 거니까. 그럼 프로그램이 돌고 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스태틱이 실행되는 시점에는 빨라요, 스태틱이. 근데 내가 얘를 지금 실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얘 때문에 속도 저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크게 봤을 때 프로그램적으로는 스태틱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심지어 프로그램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이게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태틱이라고 하는 거를 필요할 때만 만들어 줘야 돼요. 정말로 필요할 때만. 지금 보시면은 메인 메서드 스태틱이죠. 얘는 왜 스태틱으로 알아서 만들어 줄까요? 일단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인 메서드는 왜 스태틱이어야만 할까요, 그러면? 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만드는 코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 그럼 이 친구는요, 안에 뭔가 값이 들어있든 들어있지 않든 실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이 진짜로 시작이 되자마자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얘를 통해 뭐라도 실행할 거잖아요. 얘가 여기서 이미 프로그램 실행하고 싶은데 여기서 만들어졌다가 사라졌다가 한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실행하고 싶을 때 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대로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는 무조건 스태틱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실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겨나줘야 돼요. 자, 또 뭐가 있을까? 좀 몇 가지 얘기가 더 있긴 한데 이게 말 자체로만 보면은 재사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자, 지금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동일한 자동차가 2번 달린 건가요? 얘는 동일한 자동차가 2번 달린 건 맞아요. 왜냐면 객체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클래스 자체, 이 스태틱 메서드 자체가 이 스태틱 영역에 이미 자리를 잡았죠. 이거 똑같이 2번 누른 거라 같은 애가 2번 일을 한 게 맞기는 해요.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수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얘가 지금 좀 전에 이 상황보다 효율성이 엄청 좋아져요. 그래서 스태틱 메서드가 가지는 단점 중에 하나가 재사용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은 이것보다 얘가 효율이 좋다 정도예요.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얘보다 얘가 효율이 좋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재사용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볼까요? 이거 하나만 놓고 보자.
보세요. 지금 에러 나죠? 빨간 줄이 있죠? 왜? 이거 지금 뭐가 문제가 있나요? 지금 실제로 얘를 찾아가려고 하는 건 맞아요. 하이라이팅도 되고 있고요. 색깔도 파래요. 여기 안에 다른 뭐 제어 변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얘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미 답을 알았어요. 뭘까요? 자, 스태틱 메서드가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프로그램 시작하면 스태틱 영역에 애초에 고정으로 자리를 할당받고 거기에 가만히 정적인 채로 있는다 그랬죠. 자, 근데 이 최고속력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언제 만들어져요? 우리가 얘를 불러다가 뭐 할 때 힘 영역에 만들어진다 그랬죠. 자, 시점의 문제예요. 스태틱 메서드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변수를 쓰려고 하는 건데 이 변수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얘는 프로그램이 시작하자마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얘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일반 전역 변수는 스태틱 변수가 아니죠. 그럼 이 최고속력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힙 영역에 필요할 때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애예요. 그러면 얘가 자리를 잡고 이 안에서 가질 걸 내용을 가져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얘는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거예요. 그래서 얘가 못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긴 거는 얘는 디스도 안 돼요. 디스는 왜 안 될까요? 디스가 뭐였어요? 네, 리모컨인데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 근데 그 자기 자신이 누구? 객체. 객체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해 갖고 있는 리모컨이 디스예요. 근데 우리 스태틱은 객체화를 하지 않고 클래스한테 명령하는 상황이죠. 얘는 리모컨이 없죠. 객체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디스 못 씁니다. 디스가 없어요. 스태틱의 상황에서는 디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객체화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래서 디스로 접근도 못하고 그냥 접근도 못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얘는 그런 변수를 쓸 수 없나요? 아니요. 있죠. 변수도 스태틱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변수조차도 스태틱이니까 애초에 필요한 자리를 미리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할당을 받고 거기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둘 다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뿅 하고 생겨났으니까 나 너 필요해. 그래 나 갖다 써. 당연히 되는 거죠. 둘 다 시점이 같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전역 변수는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시점에 네가 없을 수도 있네. 그럼 나는 널 어떻게 쓰지? 가 되니까 못 쓴다. 그리고 디스라고 하는 거 나는 객체가 없는데 디스가 어딨어? 디스 쓸 수 없어. 가 되는 거고. 이 시점에 대한 얘기 깊게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거 한 줄만 알아도 돼요. 근데 이 개념을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계시면 앞으로 개발하면서도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꽤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정리를 해보자면 스태틱 메서드는 스태틱 변수만 첨부할 수 있다. 여기서 첨부할 수 있다라는 건 가져다 쓸 수 있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반 메서드, 스태틱 메서드가 아닌 일반적인 이런 메서드한테는 이런 거 갖다 쓸 수 없을까요? 얘는 되죠. 왜냐면은 얘가 만들어진 시점에 얘는 무조건 있잖아요. 얘가 더 먼저 생겨나는 거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그리고 얘는 디스로 쓸 수 있나요? 있어요. 얘는 왜 있어요? 이 디스는 얘는 일반적인 메서드이기 때문에 객체화를 해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객체가 어차피 필요하다는 얘기죠.
얘를 이 달리다 1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하려면 무조건 객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너는 무조건 디스가 있겠네? 그럼 당연히 디스 누를 수 있죠. 근데 디스를 눌러서 지금 접근하려고 하는 게 이런 변수인데, 이런 변수는 어쨌든 간에 만들어진 시점이 다른 거지 이 클래스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설계도 보고 만든 객체는 이러한 변수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얘를 눌러서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얘도 노란색이 나오고 있죠. 아까 봤던 에러랑 경고랑 동일한 거. 아, 이거 스태틱 변수인데 너 이거 정적 방식으로 액세스 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용은 됩니다. 어쨌든 내가 쓰고자 하는 시점에 얘가 있기는 할 거니까. 이런 상황이고요. 아, 참.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 더. 어디였어? 지금 우리가 열심히 배운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친구는 객체화 없이 사용한다가 키워드죠. 핵심 키워드는 객체화 없이예요. 시점이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객체화를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다. 이게 핵심 키워드인 건데, 자, 자바는 무슨 언어라고요? 네, 객체 지향 언어. 그러면 스태틱을 남발하는 것, 언어가 가지는 특징을, 본질을 흔들리게 하는 거 아닐까요? 객체 지향 언어인 자바로 개발을 하는데 객체화 없는 기술인 스태틱을 남발한다? 본질을 흔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좀 더 우리가 전문가적인 느낌으로 표현을 한 거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스태틱을 진짜 필요할 때만 써야 돼요. 진짜 필요할 때라는 건 이런 메인 메서드 같은 상황,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개발을 하다 보면 스태틱을 써야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스태틱을 써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우리 나중에 게시판 할 때 이 케이스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에는 얘가 필요합니다. 근데 일상적인 평상시에 개발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능들 사이에서는 사실 얘를 쓸 일은 딱히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그림판이 그냥 두고 하나 새로 열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만 표현을 해볼게요. 이제 객체 A라는 객체 두 개 만들었어요. 얘가 리모컨이 있을 거고, 뭐 공간이 3개가 뚫려있다고 해볼게요. 같은 설계도보 만들었으니까 동일한 모양으로 똑같이 만들어질 건데, 뭐 여기에 이름, 나이, 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도 이름, 나이, 키라고 했을 때 얘한테 연결된 변수의 리모컨 눌러서 이름에 접근해서 값 넣으면 얘는 값 들어와요? 얘는 안 들어오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객체는 서로 남남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스태틱 변수라고 하는 거를 처음 봤단 말이에요. 저 스태틱 변수는요, 여기에 접근해서 값을 넣으면 얘한테도 들어와 있어요. 모든 객체들끼리 공유 자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스태틱 영역에 고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객체를 새로 만들 때 새로운 방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객체를 만들 때 이미 저기 만들어져 있는 방 그 변수를 내 객체 안에 담는 것 뿐이니까 얘가 같은 방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스태틱 변수는 여기 있어요. 이 힘 영역에서 객체가 만들어져요. 필요해서.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 참고한 클래스는 여기 있겠죠. 클래스도 여기 있고 스태틱도 여기 있으니까 얘네를 참고해서 만들어내요. 그럼 이 안에 변수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은 결국은 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첫 번째로 만든 객체한테 값 넣으면 결국 얘가 갖고 있는 값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객체 또 만들었대요. 똑같은 설계도를 보고. 그럼 또 결국 얘 보고 있을 거잖아요. 얘 값 들어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다른 거는 이제 방해가 될 거니까 좀 제거를 해보고.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A 자동차 객체 만들어서 객체 만들어서 연결했죠.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 눌러서 220 값 넣었어요. B 자동차 변수한테 객체 또 만들어서 연결했죠. 그리고 얘는 값 넣은 적 없고 출력해요. 이 출력 값이 220이 나온다면 제가 방금 전에 드린 말씀이 맞다라는 거겠죠. 서로 같은 애를 바라보고 있다. 공유 자원이 됐다. 얘는 나옵니다. 스태틱 변수니까 가능한 거예요. 시점이 다르니까. 내가 필요할 때 만들어지고 필요 없어지면 사라지는 힘 영역이었다면 당연히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만들어질 때 애초에 방이 새로 생겨날 거니까. 근데 스태틱 변수는 애초에 만들어져 있는 방이 있는 거고 그 공간을 갖다가 참조할 뿐이니까. 그래서 제가 객체 얘기를 할 때 이거 말씀드리면서 얘네들은 완전히 별개다. 얘가 무슨 짓을 해도 얘는 알 방법이 없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뭐 하나를 배우면 얘네들이 서로 값을 공유하는 일도 있을 거다 라고 했던 게 스태틱 변수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얘는 이제 공유 자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뭐 나와요? (180) 나오겠죠. 그거예요. 공유 자원. 내가 서로 다른 객체지만 스태틱 변수이기 때문에 같은 애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객체가 공유하는 공유 자원이 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값을 바꿔? 그럼 얘도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값을 바꿔? 얘도 바뀌는 겁니다. 스태틱 변수를 제외하고는 객체한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서로 다른 객체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거 방법 없어요. 이게 유일합니다. 스태틱 변수. 그래서 얘는 나중에 좀 중요한 작용을 할 거예요. 이 개념 때문에 우리가 스태틱 메서드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좀 이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참,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제 그냥 뭐 두고, 자, 이 메인 메서드가 사실 여기에 이렇게 있어도 되긴 되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메인 메서드를 여러 개의 클래스가 메인 메서드를 각각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얘가 없으면 이거 실행될까요? 이거 될까요? 안 돼요, 이거. 기본적으로 메인 메서드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메인 클래스 밑에다가 자동차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동차 클래스 안에 지금 메인 메서드가 있죠. 그럼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요소는 얘가 있어야만 가능한 요소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파일 자체는 어떤 클래스예요? 이거 여기 main.java잖아요. 근데 메인 클래스에는 메인 메서드가 없어요. 실행시킬 수 없는 요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우클릭하고 런에지 가보면은 옆에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근데 메인 메서드가 없으면 이거 없다 했죠. 없어요,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메인 메서드를 밑으로 빼면 우리가 정상적인 실행을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건 또 가능해요. 클래스를 아예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뭐 계산기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이제 메인 메서드를 만들었다면 여기서 뭐 출력을 하겠다. 이거는 가능해요. 얘는 별도의 클래스고 이 클래스 자체는 계산기 파일인데 이 계산기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가 있는 거니까.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럼 방금 전처럼 만약에 얘를 여기다 옮겼는데 이걸 실행이 되게끔 하고 싶다면 이 파일의 이름을 자동차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근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메인 메서드는 진짜 실행을 목적으로 있는 메서드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스태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여기서 디스 불가능한 거 말씀드렸죠. 얘는 디스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디스가 안 되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디스도 안 되는데 그럼 얘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얘를 써야만 이거 있으면은 무조건 얘로밖에 못 쓰나? 얘 못 쓰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얘는 이 스태틱 변수는 스태틱 메서드나 스태틱 변수나 둘 다 객체화 없이 누구한테 명령한다고요? 클래스한테.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 돼요. 현재 우린 자동차 클래스 안에 있지만 얘를 콕 집어내기 위해서는 자동차 클래스한테 얘를 갖다 줘라고 부르면 돼요. 디스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이제 객체 지향 언어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스태틱 관련해서는 비슷하게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파이썬에도 이런 스태틱 메서드라는 게 존재해요. 그쪽에서 이거와 상당히 유사한 느낌으로 이제 코드가 처리되는 부분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스태틱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쉬는 시간을 좀 가졌다가 다음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지금 58분이니까 1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